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2018년 대한민국 10대 질문으로 꾸미겠습니다. 10대 질문 중 첫 번째, 위기의 북미 관계 충돌로 비화될까? 두 번째,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거래 공개로 한일 관계 파탄까지 이르게 될까? 세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까? 네 번째, 수사망 좁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구속될까? 다섯 번째, 위중한 범죄, 불성실한 재판 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여섯 번째, 6월 13일 지방선거 예상대로 여당 압승하게 될까? 일곱 번째,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약속한 6월 개헌 과연 가능할까? 여덟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미니 총선 의회 판도를 뒤흔들까? 아홉 번째, 1400조 돌파한 가계부채 과연 폭탄 터질까? 열 번째, 세월호 참사 원인 끝내 규명될까? 이상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대한민국 10대 질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무술년 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큰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새해 첫날을 맞아서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 10대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적폐청산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 가계부채 문제와 올림픽까지 아주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무술년 뉴스의 바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지난 9월 3일 북한 조선중앙TV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들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꼬마 로켓맨, 미국 경제에 로켓 연료를 주입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병든 강아지입니다. 라는 조롱성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대강 노선으로 일관해오던 북한과 미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북한이 향후 국면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이 다른 발언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군사적 옵션 운운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여왔지요. 이에 따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얼마나 담긴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인데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할 오늘 신년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제의나 평화공세로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중국 측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이죠.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북한이 미국에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하면서 평화 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慰安婦問題の最終的で不可逆的、その解決について日韓両国間で確認したものであり、国際社会から高い評価を得、合意の着実な実施、この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에 이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확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약 5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지요. 당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공개 합의, 즉 이면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과 위안부 피해자 단체 설득 그리고 성노예라는 단어 사용 자제 이걸 요구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대거 수용된 졸속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협상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최종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초청해 놓은 점이 정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만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에 대해 1mm도 안 움직인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북한이 참여하더라도 참여를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그런 계획입니다. In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for bring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world.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지요.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의 틸만 러프 공동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바다. 이렇게 북한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 이렇게 미국에 제안한 바 있죠. 안보태세는 유지하되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위해 혹시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은 미루자 이런 취지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 연기 제안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도 당시 연합군사훈련이었던 팀 스피릿 훈련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죠. 또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연기나 축소 여부를 보고 북한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불참보다는 참가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최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단은 중국에서 북한 측 체육계 고위급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평창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는 현재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할 북한 신년사에서 긴장 고조 중단과 올림픽 참여를 위한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세 참모로 메신저이자 안보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전 비서관 모두 2012년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활동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시인한 바가 있죠. 1월 말로 예상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예정대로 가능할지 아니면 차질을 빚을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소환에 대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검찰도 확실한 구속 사유가 아닌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쉽게 부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직권 남용 혐의만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다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플랜다스의 기회를 이끌었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실소유주는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이 송금됐는데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다스가 의논한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점이 나온다면 검찰이 곧바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제2롯데월드 관련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만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적고 구속 명분이 확실한 사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예. 뭐 30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지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번 달 26일로 잡았는데요.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3가지 범죄 사실의 공범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인해 최순실 씨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혐의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혐의는 18개지요.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죠.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 정범이므로 최순실 씨의 구형 25년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징역 35년형 구형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2018년 대한민국 10대 질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데요. 주제가를 알 수 있는 평창의 꿈 준비했습니다. 조수미 씨와 어린이들이 함께합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자치와 분권을 심화시키고 지방적폐 청산과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하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수 대통합을 해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방선거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죠.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에게는 정치적 무덤이었는데요. 그래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은 50%대의 높은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면, 즉 9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승리라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평론가들이나 선거 전략가들은 9곳을 뛰어넘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경상남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을 뜻하는 이른바 TK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본선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통과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3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일 어려운 고비는 오히려 당내 경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국민 신뢰에 금이 가고 혈세만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개헌 시도 온 국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국회가 개헌 특위의 연장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지요.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연말 사이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선 후보 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에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서 오는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자유한국당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개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개헌 시기에 더해서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개헌안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의 핵심이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다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는 이원 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제 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제안대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한다 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이라도 개헌안 통과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되면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미달로 개헌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유일한 기회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일한 입장이다.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설이 나돌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작은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선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3곳인데요. 의원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전 지역구 서울 노원병,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서울 송파을, 민중당 윤종호 의원의 울산 북구입니다. 보궐선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현재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과 배덕광 의원 그리고 이군현 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3곳인 보궐선거의 지역이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제1당과 제2당의 순위가 바뀐다면 20대 국회 후반기 전국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우선 바른정당 의원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이 이루어지면 이를 이유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의원이 최소 5명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마저 잃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3, 4분기에 그 주택 매매량이 많았고요. 그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그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는 요인이 이제 주담대 대출 증가에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의 경우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빚을 많이 빌린 가게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고요. 문소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지요. 국내외 금융전문가 약 90%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가계부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며 가계부채라는 뇌관은 올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문제의 변수로 지적되는데요. 두 요인에 동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는데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점차 개선돼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유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질수록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를 더 내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기도 길어졌는데요. 잔존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이 2010년 약 40%에서 지난해 50% 초반대로 높아졌습니다. 집값 하락 위험 역시 크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거품으로 크게 부풀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내 집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도 견뎌낸 바가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우리나라는 담보 여력 감소로 인한 상환 압박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를 낮게 유지했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상은 중앙일보가 만드는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배구진 경제 칼럼니스트 전망을 중심으로 소개한 건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어떤 견해일까요? 지금 들어보시죠.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따져보면 가계부채가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금리에 따라서 변한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한 70% 이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잔존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40%에서 50% 초반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뒤집어보면 여전히 10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대출이
한 50% 가까이 된다는 거니까 역시 이걸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수출 경기는 나름대로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가게들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는 지금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소득도 사실 아직은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서민 가게의 그런 소득이 잘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택 시장에는 사상 최대의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집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에 44만 가구 정도 될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게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걸 다 제외한 곳도 이만큼 많은 거거든요. 평소에 평년에 한 25만 호 정도 이렇게 공급되던 거에 비교하면 한 2배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는데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지금 이미 수도권 외곽부터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이런저런 하락 압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택시장을 낙담만 할 수 없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국가의 공식적 정규 조직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사 조직을 둬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먼저 하신 분의 말씀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려고 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최대 30년까지 감출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는데요. 지난달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지난해 10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정을 조작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6개월 뒤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을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전달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 보고 라인에 있던 핵심 인물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히며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는 오는 3월까지 직립으로 바로 세우고 추가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마치면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 개띠해입니다. 60간지의 10간 가운데 무는 황금색, 12지 가운데 술은 개를 뜻하기 때문에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자, 새해 여러분에게 황금 시대가 열리길 바라며 올해는 언젠가 세상 끝나는 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이종원의 희망가, 아직 해뜨지 않은 새해 첫날에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저는 내일 은정씨와 다시 오겠습니다. 은정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기엔 내 인생 너무 우울해. 언제나 똑같은 반복된 생활 속에서 난 무얼 생각하며 살았나. 오늘이 힘겨워 내일을 잊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